다음 소식은 정준하 씨 이야기인데요. 바보 연기로 사랑을 받았던 정준하 씨가 소유한 무려 36억 원에 해당하는 강남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영업자로도 큰 성공을 거뒀다고 홍보도 많이 됐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매출이 많이 올랐네요. 많이 오르지, 우리. 와, 장사 잘 되네. 잘 되지. 90만 원? 아, 98만 원, 100만 원 100만 정도? 원 좀 괜찮은 시작 좋네요. 아니, 이러려면 앞으로 방송하지 마시고 장사만 하세요. 근데 진짜 잘 되네요. 왜 이렇게 방송을 안 하는지 알겠어요. 방송해, 나 되게. 아니, 왜냐면 이렇게 잘 되니까 응. 방송 정도는 안 해도 뭐 먹고 살 것 같아요. 뭐 이제 그런 건 있지, 뭐 이제 웬만한 방송 몇 개 하는 것보다 장사 하나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 좀 하지. 예. 이 2시간 만에 100만 원 매출 올리고 웬만한 방송 몇 개 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했던 이 사람, 정준하 씨가 지금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최전 앵커도 이 가게 가봤다면서요? 네, 저도 핫하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네. 실제로 진짜 예약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그냥 방문했는데 네. 예약자가 가득 차 있어서 그날 이제 받을 수 없다. 이래서 이제 이른바 식사는 못했고? 예, 거절당한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정준하 씨가 실제로 뭐 서빙도 하고 네네. 그 손님들도 맞이하면서 사진도 촬영해주고 이런 모습이긴 하더라고요. 왕성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또 식당이 왕성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있었군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 어떤 사연 때문에 경매 집이 넘어가게 생긴 겁니까? 최근에 자영업자들의 위기라고 해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정준하 씨는 좀 다른 상황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정준하 씨가 근데 지난 7월 이런 경매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겁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세가 36억 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 주택 중 정준하 씨가 보유한 지분은 이 아버지와 본인 반반씩입니다. 그중에서 네. 정준하 씨 보유 중에서도 11평 36.38제곱미터에 대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월 매출이 한 4억 정도 된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어느 정도 다시 보전해서 찾을 수 있는 상황인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정준하 씨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네. 변호사를 통해서 이 강제 경매 결정을 취소해달라라는 취지의 청구 이의소도 제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좀 보니까 양 당사자 간에 또 팽팽하게 맞서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류업체랑 7년 정도의 정준하 씨가 계속해서 거래를 해왔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주류업체에서 돈을 무이자로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빌려주면서 갚겠다라는 공정증서를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 무이자로 해주겠지만 변제기일이 지난 거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좀 높게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24%로 설정을 한 그런 공정증서를 썼습니다. 근데 정준하 씨 입장에서는 빌린 돈을 올 6월에 다 변제했기 때문에 난 끝났다라는 거고 주류 업체에서는 아니다. 갚은 변제기일이 지났는데 지연 손해금만 2억 3천이 넘는다. 지연 손해금도 갚아야지. 여기서 서로가 좀 입장이 달랐고요. 이 부분을 갚지 않자 주류 업체에서는 이 지연 손해금 2억 3천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넘어간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정준하 씨 측 변호사에서는 이 청구 이의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제 경매 이 결정 같은 경우 취소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지연 손해금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정준하 씨의 변호인은 주장을 하지만 사실 공정증서로 남긴다고 하면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긴 또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이자에 대한 조건이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법정 다툼으로 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정준하 씨 측에서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입장을 냈는데 방금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셨던 이 공증증서의 지연 손해금 연 24%로 책정해 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런 게 분명히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왜 문제를 삼냐? 정준하 씨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진행한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 공정증서라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정말 공신력 있게 만드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있던 항목을 정준하 씨가 정말로 보지 못했는지 의도적으로 숨겼는지 이것을 입증하는 여부가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뭐 예의 있게 예의주시하도록 할 텐데 정준하 씨가 또 자영업자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충을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월세가 부가세 포함하면 3,200이에요. 아니 월세가 그러면은 비싸잖아. 자, 월세가 3,200이고요. 네. 그리고 종업원이 몇 명이에요? 알바 포함하면 20명이 넘죠. 와, 그러면 그분들 월급 빼고 월급이 지난달이 알바비만 4,500만 원인가 나왔어요. 그거에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그다음에 관리비. 관리비 이런 거 내고. 와.
그러면 그래도 남아요. 남긴 남. 남긴 남는데 생각만큼 아주 많이 남지는 않는군요. 왜냐면 원 재료값이 비싸니까. 그렇지. 요즘 그 횟값이 80%가 올라가지고. 한 달 매출 4억이잖아요. 아이씨.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그게 안 남어. 이게 허탈감만 제일 많이 남어. 카운터에 계속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카운터에 허탈해서 있는 거야 거기 진짜. 먹튀도 있어서 먹튀 먹긴 진짜 많지. 자, 아무튼 요 소식 전해드렸는데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